두 자리하고 한 자리에서 덧셈 뺄셈의 암산력, 그리고 구구단을 2학년 때 완벽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학통역사 주한호입니다. 오늘은 초등 2학년 수학 교과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자, 초등 2학년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오셔야 되고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초등 전 학년들이 제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각 학년별로 수학 교과서를 분석해보고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이때 빠짐없이 공부하려면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도 초등 2학년 수학 교과서 분석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교과서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 그런데 자칫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1학년 수학 교과서에 10개를 잡았는데 2학년 교과서에도 10개에 맞들려서 10개를 딱 뽑아냈습니다. 일단은 수학 교과서를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넓히면서 목차들을 보고 세자리수, 여러가지 도형, 덧셈과 뺄셈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이걸 다 넘겨야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1학년과 마찬가지로 교과서들을 표로 만들고 블로그에다가 놓았으니까 여러분도 제가 보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학년 1학기에서는 세자리수, 여러가지 도형, 덧셈과 뺄셈, 길이 재기, 분류하기, 곱셈이라는 6개 단원으로 되어 있고요. 2학년 2학기는 네자리수, 곱셈 99, 길이 재기, 시각과 시간, 표와 그래프, 규칙 찾기 각각 1, 2학기 6단원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자, 1학기 첫 단원부터 보면 세자리수죠. 세자리수라 하면 자리가 3개 있는 수를 의미하는 거고 당연히 네자리수다 그러면 자리가 4개 있는 수겠죠. 그 세자리수라고 하면 자리가 3개 있는 수고 세자리수 중에 가장 작은 수는 뭐죠?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100일 그러는 학생이 있습니다. 100부터 시작해서 990까지 얘기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999까지입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요? 100부터 999까지 100, 101, 102, 103 해서 999까지니 1학년 때 배운 제가 수세기의 정의에 의하면 1, 2, 3, 4 가서 마지막 수가 총개수다. 따라서 각각의 수에서 100이 1이 되기 위해서는 99를 빼야죠. 그러면 각각 99를 빼니까 1, 2, 3, 4를 가고 마지막 999에서 99를 빼니까 900이 되죠. 1, 2, 3, 4 가서 900까지 갔으니까 세자리 수는 100에서 99까지의 수는 즉 900개라는 수의 개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자리 수라고 하는 곳에서 단원에서 배워야 되는 것들은 총 4가지 몇백과 세자리 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읽냐, 각 자리의 숫자가 나타내는 수는 무엇이냐, 그리고 10 또는 100씩 띄어세기 했을 때 각각의 수들을 연습해 보자. 세자리 수끼리의 크기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겠니? 라고 하는 세자리수를 가지고 이런 거를 합니다. 그 두 번째 단원으로는 여러가지 도형이라고 하는데 원, 삼각형, 사각형, 원 모양이 뭐니? 라고 하는 거와 삼각형, 사각형의 그림들을 보여주고 이런 것을 삼각형이라고 한다, 이런 것을 사각형이라고 한다 라고 해놓고는 변과 꼭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내친 김에 오각형, 육각형은 무엇이단다 라고 보여주는 걸 하죠. 우리 1학년 때 여러가지 도형은 뭐뭐 있었어요? 그 공 모양, 상자 모양, 그리고 둥근 기둥 모양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표면들로부터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어요? 원 모양과 사각형 모양을 얻을 수 있었고 삼각형은 여기서 얻질 못하네요. 사각형의 그 꼭지점들을 이어서 만들어지는 도형으로서 삼각형을 배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삼각형, 사각형이 아니라 전체
그 입체 도형 내에서 표면적이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느냐를 통해서 원과 삼각형, 사각형을 배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머님이 배우실 때는 원, 삼각형, 사각형 전에 동그라미 모양, 세모 모양, 네모 모양이라고 하는 것을 중간 기초쯤으로 배웠고, 그 뒤에 삼각형이 3학년이 돼서야 비로소 삼각형, 사각형, 원을 배웠었는데, 중간에 동그라미 모양, 세모 모양, 네모 모양을 아예 없애버린 거죠. 중간 단행의 것을 없애버림으로 해서 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거는 차후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더 샘플쌤은 그 1학년 때 이미 언급했듯이 1학년 말에 가장 중요한 두 자리하고 한 자리의 셈을 한 단원 공부했었는데, 예제 문제까지 다 합쳐도 한 170문제가 안 됐어요. 1학년 2학기 마지막에. 근데 이 부분이 엄청 중요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2학년에서 이제 두 자리끼리의 더 샘플셈은 세로셈입니다. 익히 얘기했듯이 큰 수의 세로셈들은 한 자릿수끼리의 더 샘플셈에 불과하기 때문에 두 자리하고 한 자리의 셈이 충실히 한 다음에 그 모든 확장들은 이루어져야 된다. 큰 수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수들의 확장, 세수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두 자릿수하고 한 자릿수의 더 샘플셈이 완벽히 된 뒤에 확장을 해야 되는데, 두 자리하고 한 자리가 1학년 말에 잠깐 나온 걸로 모든 것은 다 됐다. 이렇게 두 자릿수하고 두 자릿수의 더하기 빼기를 계속하고 확장하는 이유는 두 자리하고 한 자리가 가능했을 때, 가능한다고 하는 표현을 취소하겠습니다. 가능한 게 아니라 뭐죠? 완벽한 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두 자리하고 한 자리가 초등 1학년 20문제 섞어서 앞뒤로 했을 때 40초 이내에 해라. 넘기는 시간을 포함하고 쓰는 시간을 포함해서. 당연히 3, 4학년 때 두 자리하고 한 자리에 셈이 섞어서 20문제를 40초 안에 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3, 4학년쯤 되면 30초 이내로 해야만 될 겁니다. 수학은 배울 때보다 시간이 더 지나면 더 잘해야 되는 거지, 옛날에 잘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잊어먹었어 라고 하면 수학 공부는 잘못하는 겁니다. 왜 다른 공부는 그렇잖아요. 뭘 배우고 3, 4년 지났어 그러고 나서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야, 그때가 언젠데 이제 다시 물어봐 라고 하지만, 수학은 어때요? 초등 1학년 2학년 배운 거를 고등학생이 모르면 어때요? 너 바보야 소리가 먼저 나올 정도로 당연히 그 나중에 더 잘해야 되는 거죠. 이 두 자릿수하고 두 자릿수끼리의 더 샘플셈은 그 2학년에서 세로셈이라서 상대적으로 중요하진 않고요. 그 밖에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 빼기 두 자릿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것은 나름의 두뇌 자극을 통해서 의미가 있는데, 이것 또한 두 자릿수하고 한 자릿수의 더 샘플셈이 완벽히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걸 한다면 그냥 짜증만 날 뿐입니다. 어쨌든 그때는 두 자릿수하고 두 자릿수의 세로셈과 그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계산하기와, 이제 숫자 카드를 가지고 두 자릿수하고 두 자릿수의 더하기 빼기를 하면서 두 수를 더해서 가장 작은 수를 만드는 게 뭐니, 아니면 두 수를 뺐을 때 가장 큰 뺄셈식은 무엇이니?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네모를 사용하는 식이 2학년 때 사용되고요. 그리고 세 자릿수, 두 자릿수에 대한 계산들을 좀 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2학년 1학기의 덧셈 뺄셈이고요. 그 뒤에 길이재기라고 해서 길이를 재는 것이 꼭 전에 1900년도에 도량형 통일을 해서 미터법이 완성됐어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다양한 기준들, 한 뼘으로 한 자,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왕의 코루,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기준으로 중세 사람들이 뭐 이런 걸 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병폐와 부작용들이 일어나서, 그때 미터법은 어떻게 했냐면 지구의 적도부터
북구까지 길이를 일일이 재서 그것을 나눔으로 해서 미터를 만들고 미터에 100분의 1cm로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땅수를 기점으로 했죠. 그러고 나서 이 미터법이 통일됨으로 해서 지금은 대부분 미터나 센치로 다 통일됐는데 특히 미국이 다양한 야드나 이런 것들을 고집해서 하고 있는데 뭐 어차피 뭐 전 세계적으로 미터법이라서 여전히 미터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 교과서에서는 뭐 한 뼘 뭐 이런 걸로 몇 뼘 뭐 이런 거 하다가 다시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는 거죠.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잴 때는 전 아직도 자를 가지고 기억나는데 그때 뭘 깨우쳤냐면 어느 물건의 길이를 잴 때 자에 0을 맞춰서 그 끝부분의 자를 읽어줌으로 해서 읽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뭐가 있는 거예요? 기준점으로서의 0이 필요했던 거고 거기서부터 0을 기준으로 했다는 기준이라는 개념이 또 사용되겠죠. 또 하나는 또 우리가 이제 1m니 뭐니 이렇게 하게 되니까 1m는 어느 정도 될까? 우리가 이제 1m 자는 없잖아요. 뭐 있긴 하겠지만 학생들은 30cm 자나 이런 걸 볼 텐데 30cm 세 개가 어느 정도 그러면 90cm고 90cm에서 10cm 크면 1m가 이만큼인가? 라고 하는 어림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1m가 100cm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들어갈 수 있다면 나머지 길이에 대한 측정의 단위들은 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실제로 학생들이 보면 1m가 100cm라고 하는 것과 그것을 좀 생각해 보지 않고 한 거고 대부분은 그런 걸 어떻게 했어요? 계산의 수단으로 자꾸 사용했는데 그거는 수 감각이 아니라 계산에 불과했던 것이라 별 도움이 안 됐던 거죠. 측정 단위로서의 그 센치와 미터와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류학이라고 해서 분류를 이제 해야 되는데 분류 또한 마찬가지겠죠. 분류도 1학년 때처럼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죠. 기준이 명확치 않으면 이제 안 된 거죠.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신발들 여러 개 놓고 이쁜 신발과 이쁘지 않은 신발은 무엇이니? 라고 구분해 봐라 그런 거죠. 이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호박꽃은 예뻐요? 안 예뻐요? 그럼 초등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호박꽃은 그냥 이미지가 그런가 봐요. 호박꽃은 안 예뻐요. 네가 호박꽃을 봤어? 얼마나 예쁜데. 호박꽃을 그 어떤 사람은 이쁘고 어떤 사람은 보지도 않고 안 예쁠 것이다. 호박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라. 어찌됐든 예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요. 결국 무슨 소리예요? 기준을 정할 수 없으니 분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분류를 한다라고 하면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 크다, 작다, 분류할 수 없습니다. 왜요? 크다, 작다 사이에는 기준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1학년 때 설명할 때 반대와 그것이 아닌 것. 기준이라는 것이 크다, 작다 사이에 존재했었다. 그러니까 크다, 작다는 기준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는 수죠. 이거를 이제 보통 고등학교 집합에서 많이 사용하고 그걸 통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지금은 이제 집합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나가서야 배워지니까 수학에서 정말 필요한 개념들이 자꾸 뒤로 늦춰진다고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빨간색, 파란색이라든지 뭐 동물의 다리가 몇 개냐라든지 뭐 이런 기준이 명확한 것들을 통해서 분류하는 법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곱셈이라고 하는 것이 1학년 그 1학기 마지막에 잠깐 한 18쪽 정도로 같은 수의 더하기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묶어세기, 묶음이 어떻게 개수가 어때야 되겠어요? 묶음의 개수가 동일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가면서 이것을 몇 배라고 한다. 그래서 이 같은 수의 덧셈식을 곱셈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주고 2학기 때 구구단 외울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1학년 1학기 과정들을 이제 마치고 1학년 2학기에서는 아까 세 자릿수
를 대상으로 했다면 이제 네 자릿수죠. 네 자릿수는 어때요? 1000부터 9999까지의 수로 아까 같은 수세기의 기준으로 본다면 9000개의 그 수가 만들어질 것이고, 각각 말한 거죠. 그 네 자릿수를 읽기라든지 자리값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컸으니까 100씩 1000씩 띄어세기라든지 또한 그 크기의 비교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곱셈 99를 뭐예요? 곱셈 99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이제 99단이라고 하는 거죠. 99단이라고 하는 것을 약 30쪽에 걸쳐서 한다고 보면 되는 거고, 과정상으로 보면, 학교 과정상으로 보면 한 달 정도 99단을 외우는 것으로 보이네요. 근데 99단을 제가 보기로는 이제 좀 쉬운 단부터 외우는 것으로 보여요. 2단, 5단이 쉽고, 그 다음에 3단, 6단, 그 다음에 4단, 8단, 그 다음에 7단과 9단이 남았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빨리 외우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뜻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별 의미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모든 99단은 뭐 2단은 쉽고 9단은 어렵다 말도 안 됩니다. 모든 99단은 동일한 실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2단은 쉽고 엄마 나는 7단이 어려워, 무슨 말이죠? 99단 잘못된 겁니다. 잘못 공부한 거고, 아니면 완성시키지 않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찌됐든 한 달 정도를 99단을 하고, 뭐 1단하고 0과의 곱이나 이런 것들은 단순하고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100cm가 1m라는 걸 배우고, 그리고 역시 뭐 몇 미터 몇 cm, 뭐 또 몇 미터 몇 cm의 그들의 세로셈들을 또 하게 되겠죠. 그리고 1m들 어림을 이쪽에서 하네요. 그죠? 그때 배우면서 같이 해서 2학기 때도 같이 사용했으면 좋겠고, 2학년에서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게 시각과 시간이라는 거죠. 1학년 때 몇 시 또는 몇 시 몇 반 이런 거를 배웠다면 2학년에서는 정확히 몇 시 몇 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60분은 1시간이라는 것, 하루는 24시간이라는 것, 오전과 오후라고 아날로그 시기가 두 바퀴 돌아야 하루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일주일에 7일이라는 것, 1년에 12개월이라는 것, 그 학생들한테 알려주는데 교과서에도 이게 나와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보이나요? 이렇게 나온 데를 짚을 때는 31일. 여기 들어갈 때는 30일. 이해가요? 1, 2, 3, 4, 5, 6, 7, 8. 여기 7, 8 두 번이에요. 9, 10, 11, 12. 물론 당연히 2월 달은 뭐예요? 28일 있는 달 있고 30일은 없죠. 28일이나 29일이 있는 달이 있을 거고요. 그것은 윤달이니까 그때 아마 뭐 문제가 나온다면 윤년이냐 아니냐를 알려줄 수 있겠죠. 거기까지는 문제가 좀 나오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달력을 통해서 며칠 후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과하긴 해요. 왜냐면 7단을 잘 외워야 되는데 99단 바로 외워서 사용하기 좀 어렵죠. 그 뒤에 표와 그래프가 이제 나와 주는데, 표와 그래프가 나중에 고학년에 사용되는 거 말고 뭐 이렇게 동그라미를 몇 개 해놓고 뭐 이런 거, 아니면 숫자 써놓고 이런 걸 해놓고, 제가 보기로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하는데, 결과적으로 표가 좋으니 그래프가 좋으니 라고 했을 때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된 거죠. 근데 제가 보기로는 표와 그래프라고 하는 게 지금 굉장히 빨리 들어왔거든요. 이거 초등 고학년에나 들어왔던 것들인데 지금 초등 2학년에 들어온 이유는, 왜냐면 일상생활에 있어서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비교하려면 어떤 통계 자료들이 필수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 힘들이 나와야 되고, 나중에 수능이나 뭐 이런 거 볼 때 사회 자료나 과학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표와 그래프들이 필수적으로 시험이 나오고 그것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그래요.
이런 거는 애우는 공부가 좋으네, 안 좋으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옛날 교육은 막 애워서 안 됐다. 요즘은 애우는 거 하나도 없다. 그냥 이해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데 둘 다 틀렸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해하라 뭐 이런 것들이 뭐 이해해야 되겠죠. 근데 이해를 자료에 나와주는 그 용어들에 대한 정의도 모르면서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 하나 볼게요. 문제가 그래요. 이제 대학교 시험 문제나 뭐 이럴 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다음은 청소년에 대한 통계입니다. 그럼 무슨 소리예요? 밑에가 그 어떤 뭔가 자료들이 잔뜩 나오는데 이 청소년에 대한 통계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표를 보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 위 표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군요. 라고 하면 어때요? 무조건 다 틀리죠. 왜요? 지금 청소년 자료를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 위에 표를 보니까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이렇게 하는군요. 어때요? 이것도 안 되죠. 왜요? 청소년이 어린애하고 같은가? 우리나라 사람 걔네들이 뭐 비례해서 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소리예요? 청소년의 정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청소년을 아무리 쳐다본다 하더라도 청소년의 범위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요? 청소년의 나이는 몇 살부터 몇 살이라고 우리나라 기준과 국제 기준 이런 것들을 다 외워야 될 거고, 지금 여기에서 자료는 우리나라 자료니까 청소년의 나이는 몇 살일 것이다. 그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 얘기하니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라고. 청소년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들은 밑에 지문이 어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없는 사람은 뭐예요? 몇 퍼센트? 이런 것만 쳐다보다가 뭐예요? 그러면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글 좀 잘 읽어봐. 우리나라 사람들의 통계니 이게? 너는 왜 글씨를 안 읽니? 이라고 하면서 비난을 해요.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걸 생각할 수 없으니까 무시한 거예요. 수학에서도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수학의 정의들을 모르면서 어떻게 그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에 나오는 단서들이 어때요? 다 무시하고 나중에 풀면 공부 잘하는 애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써져 있는데 안 보였어? 공부 못하는 애가 뭐예요? 난 안 보이던데? 사람요, 자기가 아는 것만 보여요. 그러면 뭐예요? 조금 별것도 아닌 거를 아니움으로써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범주에서 속할 거다. 안 그렇다라는 거죠. 어떤 공부가 이해도 있고 외우는 것도 있지, 막 외우는 공부다. 아니요. 이해하는 공부다. 아니요. 이해할 건 이해하고 외울 건 외워야 되는 것이 맞는 공부라는 겁니다. 단지 수학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과목들이 이렇게 되어 있음을 얘기해야 된다. 사람들이 뭐 수학은 이해하는 과목이에요, 외우는 과목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요즘 최근에 막 그런 얘기가 나와요. 수학의 기술들을 막 다 외워야 된다. 그래야 빨리 풀고 그러지 않으면 못한다. 아닙니다. 외워야 되는 건 기술이 아니라 수학의 개념이고 정의입니다. 청소년의 정의가 뭘까? 이런 건 반드시 외워야 돼요. 청소년을 이해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청소년의 정의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고, 청소년의 심리 상태나 이런 거는 뭐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것과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 모두 다 혼재되어 있는 것이 어떤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갖지 마라. 제가 잠깐 표와 그래프 쪽에서 삼천포가 좀 빠졌네요. 규칙 찾기에서는 1학년 때는 뭐예요? 딸랑 2개짜리가 세모, 네모, 세모, 네모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어때요? 곱셈표에서 구구단을 통해서 이게 같은 개수만큼 커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1학년 때 2개였다면 2학년 때는 3개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달력에서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데 몇 달 후가 아니라 그 달 내에서 움직이니까 7씩 더해가는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 2학년 수학교과서를 1학년, 2학년 거를 모두 다 짚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막 말로 하니까 좀 잘 안 보이겠지만 지금 여러분은 제가 그 블로그에 그 유튜브 아래 그 이거를 표로 만들어 놓은 거를 뽑아 놓고 이 영상을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막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잘 감이 좀 안 보일 것 같으니 만약에 잘 안 보이시면 영상을 잠깐 중단하고 그걸 뽑아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거가 이제 기준들을 이제 정확히 좀 보면 세 자리, 네 자리 수 뭐 하고 각 자리의 숫자, 읽기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구구단이 있고 두 자리 수끼리의 세로셈과 그 확장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원삼각형, 사각형들, 그리고 도형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분류에 따른 기준은 꼭 1학년, 2학년이 모두 필요한 거죠. 근데 사실 1학년, 2학년이 아니라 분류에 따른 기준은 분류를 정확히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로는 천재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분류를 정확히 할 수 있다. 공부의 그 양을 절반으로 3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분류입니다. 사람은 이제 분류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분류하고 조합하고 할 수 있는 능력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 할 수 있으려면 뭐 머리가 좋게 태어나면 되겠죠. 근데 머리는 이미 부모의 품을 떠났고 그 아이가 잘 되려면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기준이 무엇인가가 반드시 필요하고 원래 수학은 가장 먼저 정식으로 배우려면 집합을 배우는 건데 집합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다루는 것, 다루지 않는 것을 집합에서 다루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수학에서 다룰 거, 안 다룰 거를 구분하는 기준을 배우는 것이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학을 나름 체계있게 가르치면서 중학교 1학년 때 집합을 가르쳤는데 집합을 좀 많이 어려워했죠. 어려워하니까 싹 빼버린 겁니다. 그런데 올바른 공부를 하려면 초등 1학년, 2학년은 물론이고 앞으로 수학이 끝날 때까지 기준이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시각과 시간, 6번째, 7번째 측정 단위에 따른 단위들의 그 이동이죠. 1m를 센치로, 센치를 미터로, 1시간을 시간을 분으로, 일주일은 며칠, 1년은 12달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그 측정 단위들, 시간 단위들 이런 부분들을 초등 2학년에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한 7가지가 되는데 이 부분을 막 가리키니까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2학년 때는 큰 수들이 배우고 고구단 배우고 두 자릿수끼리의 세로셈들 막 하고 원삼각형 저건 배울 거 없지만 외우고 분류야 뭐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시각과 시간이 어렵네. 저 1m 100cm 뭐 이런 거는 뭐 가면서 되겠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시각과 시간이 제일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하는데 시각은 그래요. 몇 시다. 아니 3시라고 하는 게 시각이에요. 3시 23분 시각. 왜 몇 시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시각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시간은 뭘까요? 시각과 시각 사이를 시간이라고 합니다. 사이간자죠. 그러니까 2시부터 5시까지 몇 시? 3시간. 3시가 아니라 3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시각에서 시각을 빼면 시간이 되는 거고요. 2시라는 시각에다가
또 1시간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3시가 되죠. 그러니까 시각에다가 시간을 더하면 시각이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시각과 시각은 더할 수 없죠. 시각과 시간은 이런 생각만 가지면 뭐 어려울 게 없는 거죠. 그럼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로는 아날로그 시계를 가지고 시각, 몇 시라고 하는 것을 시각이라고 하는 거고, 시각과 시각 사이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시계를 통해서 해주면 되는데, 아날로그 시계가 없고 3시니까 30분 후 그잖아요. 그러면은 3시 30분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과 시각을 분리해 주면 될 거로 보입니다. 큰 수, 구구단, 두 자릿수의 세로셈, 그리고 분류, 시각, 그리고 측정 단위들. 2학년 때 굉장히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2학년을 보낸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2학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1학년의 말에 일어났던 두 자리하고 한 자리 셈이 잘 되어 있는가. 이게 안 됐다면 2학년 거 다 버리셔도 됩니다. 2학년 거 다 버리고 두 자리하고 한 자리에 대한 덧셈 뺄셈을 계속 하셔야 돼요. 2학년 거를 전부 다 그쪽에다 쏟는다 할지라도 거기다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2학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두 자리하고 한 자리에 대한 암셈력이 잘 되는가.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 싶으면 1학년 때 계속 하세요. 또 하나는 지금 학교 과정에서 구구단이 30쪽 돼 있어요. 무슨 소리죠? 한 달 내에 구구단을 끝내겠다 소리입니다. 어머님, 구구단 한 달 내에 끝낼 수 있었어요? 어머님 자식이 그렇게 천재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한 달 내에 구구단 다 외울 만큼 천재들로만 구성되어져 있습니까? 구구단을 한 달 내에 외우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구구단을 거의 아이들 최소 1년을 구구단을 시켰습니다. 좀 이따가 구구단 외우는 방법을 정확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수학교과서에 나오는 핵심이 되는 7가지를 배웠는데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별개의 그 중요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제가 10개로 했는데 그 10개 중에 이미 2개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예요? 2학년 때도 암산력이다. 3학년 때는요? 3학년 때도 안 되면 암산력 해야 됩니다. 4학년 때는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5학년 때는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가세요? 고등학교 때는요? 해야 됩니다. 왜요? 왜 이렇게 약하게 했을까요? 아니 이미 다 포기했을 것 같아서 두 자리하고 한 자리가 안 되면서 고등학교를 하는 학생도 없을 뿐더러 고등학교는커녕 제가 보기로는 3학년도 넘기기 어려워요. 4학년 당연히 안 되고 5학년 되기 전에 수학 안 난다고 다 넘어질 겁니다. 그럼 머리 나쁘다고요? 아니요. 머리랑 상관은 없습니다. 두 자리하고 한 자리가 잘 안 돼서 두 자리 한 자리도 그랬잖아요. 1학년 2학기 마지막 한 달 내에 두 자리하고 한 자리를 아니요. 제가 그랬죠. 다른 나라는 두 자리하고 한 자리의 셈을 좋게 3년에서 4년을 한다고. 유치원부터 초등 2학년 3학년까지 거의 3, 4년을 두 자리하고 한 자리에 매달린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3, 4년을 해도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보다 못하죠. 왜요? 우리나라는 사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공교육에서 한 달 만에 될 리는 없죠. 학습지나 학원이나 뭐 문제집을 풀면서 많이 되죠. 그러나 그 많은 문제집을 푼다고 해서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건 아닙니다. 수학에서 요구하는 목표를 정확히 해야 된다. 그 2학년에서도 제가 뭘 강조하는 거예요?
1학년 2자리하고 1자리에 대한 덧셈뺄셈에 대한 암산력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2학년도 그 부분에 완벽히 배워지는 것에 최 1순위를 두어라. 또 하나는 뭐예요? 2학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상 뭐예요? 1학년은 2학년에서 배우는 건 아니죠, 암산력은. 그러나 2학년 때도 암산력이 안 된다면 무조건 그거부터 해야 된다는 거고요. 2학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구구단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죠. 구구단 애우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구구단 애우고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구단을 애우지 말고 세 개 이렇게 두면 가로하고 세로 곱하면 금방 나오지 않느냐. 오 마이 갓, 그거 구구단 돼야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넓이가 한눈에 보이는 거는 그게 아이들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학부모 대상으로 설명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들 대상으로 가로 세로 곱해서 구구단 안 외워도 된다라고 하는 발상이 참, 아이들 성공하시면 믿겠습니다. 가로 세로 곱하기는 초등 5학년의 넓이고요. 가로 세로 곱해서 구구단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설득을 학부모한테 하고 있어서 마치 구구단 안 하고 넓이로도 가능하네? 라고 하는 착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구구단 안 되는 거는요, 말도 안 되는 거고, 저렇게 막 외우는 것은 수학 공부가 아닌가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은 초등 3학년까지는요, 이해가 안 돼도 외워집니다. 여러분도 곱셈 구구가 뭐라고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구구단을 외운 사람 거의 없어요. 구구단부터 외우고 그 뒤에 곱하기가 무엇인지, 같은 수의 더하기가 무엇인지가 계속 하면서 이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구구단 완벽하게 외워야지 다른 사람이 구구단을 수학 저렇게 외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구단을 완벽히 외우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 5단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고요. 한 단 한 단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뭐 쉬운 거를 찾으다 보면 마지막에 나와 있는 7단, 9단, 8단, 6단 이런 거 맨날 걸려서 끝까지 어렵습니다. 그냥 2단부터 그냥 차례대로 순창으로 외웁니다. 2는 2, 2는 4 해서 바로 외우는 걸 순창이라고 하고요. 순창 빨리 되면은 거꾸로 외워야 됩니다. 2, 9, 18, 28, 26, 27, 24, 26, 12, 2, 50, 2, 48, 2, 36, 2, 24, 2, 2 이렇게 거꾸로 외우는 거를 해줘야 돼요. 이거를 이제 역창이라고 합니다. 순창이 됐으면 이제 역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분산창을 해야 되는데 왜 그거 있죠? 구구단을 외자 6, 7, 42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집에서 어머님이 하려면 어머님이 귀찮아서 못 합니다. 뭐 당연히 다른 교육기관에서 못 하고요. 친구들끼리 논다 그러면 괜찮지만 그러지 않고 요즘 잘 놀지 않는 상황에서 부모님한테 분산창을 시키라고 그러면 잘 못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순창하고 역창을 시키고 그게 이제 빨리 나온다 싶으면 구구단 거꾸로 외우기를 했어요. 한꺼번에 외우기. 그 99, 81, 98, 72, 97, 63에서 1은 2까지를 거꾸로 쭉 쓰는데 거기다가 답을 다 지운 거죠. 이해가시나요? 근데 아이 보고 답이 없는데 99, 81, 98, 72 이렇게 답이 있는 것처럼 쭉 읽어서 1은 2까지를 외우게 하는 겁니다. 아니야, 보고 해도 됩니다. 보고 해서 그렇게 해놓고 36초 이내에 들어가도록. 36초도 통과 아닙니다. 35초, 34초 이렇게 그렇게 줄줄줄줄 나오게. 근데요, 그거 외우신 학부모님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쭉 외우다가 한 40초 때 정도만 돼도 어마어마하게 빠른 것 같고요. 부모님보다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한 40초 때에서 제가 막 36초 안으로 들어가세요 라고 곱게 얘기했어요. 반드시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40초 뭐 이런 데서 오 빠르다야 그만하자 딱 그러잖아요. 40초 대 머물면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중학교 올라가서 1분이 넘어갑니다. 왜?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빠르기를 막 빠르게 하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막 빠르게 하면 그때 빠르고 나중에 되면 도로 느려지지 않냐. 그러니까 연산을 계속 해야 된다. 아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빠르기를 쭉 하는데 회복 탄력성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소리예요? 36초가 그겁니다. 36초 안으로 35초, 34초를 해놓으면 그 회복 탄력성이 끊어져서 중학교 가도 40초 대가 나옵니다. 40초 되면 빠르잖아요. 부모님 말씀이 맞아요. 중학교에 가서 40초가 나오게 하려고 하는 초등의 초를 제가 연구해서 얻은 거라고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몇 초까지 하세요라고 하는 거를 그냥 적당히 맞추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죠. 두 자리하고 한 자리에 더하기 빼기 섞어서 40초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누르는 거 우리 연산 앱에서는 19초가 되어야 통과를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강제로 해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많은 부모님으로 보면 더하기 빼기 막 조금 연습하면 부모님보다 더 빠릅니다. 부모님이 나보다 빠른데 잘하는데 다 맞네 그럼 다음 가자.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러면 부모님보다 빠르다는 말은 뭐예요? 부모님 수포자가 많잖아요. 수포자보다 빠르면 수학 잘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기준으로 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기준이 아니라 수학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것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하는 거죠. 순창, 역창, 그리고 한꺼번에 모아서 거꾸로 하는 거 36초 안에 들어가게 되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정도면은 뭐 잘 되겠지. 이러느라고 지금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구구단 다 맞았네? 이게 아니라 다 맞았네 하면 뭐 한두 달 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죠. 이렇게 하면 36초 안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구구단이 완성된 줄 아는데요. 이렇게 36초 안에 들어가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18, 21, 24, 28, 32, 36 나오는 거 여전히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하냐면 목창이라는 걸 합니다. 목창은 뭐냐면 구구단에 이제 곱해서 나오는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24 이렇게 부르면 아이가 3, 8, 24, 8, 3, 24, 6, 4, 24, 4, 2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4가 나오는 구구단을 다 하는 겁니다. 이걸 뭐 하냐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면 이걸 통해서 5학년에서 약수를 구할 수 있게 되고요. 수강가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또 그 약수가 되면 분수에서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구하는 방법이 좋고 약분 구하는 게 좋고 수분해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중 문제고 지금 당장 여기에서 뭐 때문에요? 구구단 때문에. 구구단 24 아직도 헷갈린다고요. 36초에 들어가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6, 7에 40이 맞나? 6, 7에 40이 맞나?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6일은 6, 6 해서 6, 7까지 갑니까? 무슨 소리죠? 아니 그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면 심지어는 6을 7번 더 해도 되겠죠. 근데요, 내가 6, 7에 42가 옳은지 그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때요? 수학이 느려집니다. 그거 생각하다가 다른 걸 잊어먹습니다. 여기가 깔끔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길을 잃을 수 있어요. 이런 게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한 문제에 더하기 빼기들이 곱하기 나누기 작은 수 10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구구단 하나가 헷갈려. 그럼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수학이 어렵다고 하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구구단을 못 이루고 두 자리 오고 한 자리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썼을 때 그것이 한꺼번에 축축축 나오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자리 오고 한 자리나 구구단을 막 외우는 연습이 아이들이 어려울까요? 안 어려워요. 부모님이 그만 시켜서 그렇습니다. 두 자리 오고 한 자리를 빠를 때까지 애가 막 빨라. 구구단도 빨리 나와. 애가 싫어해요? 아니요. 그거 싫어하는 거는요, 여전히 빨리 안 나왔기 때문인 거고 부모님이 보기에는 빠른 겁니다. 기준선을 부모님한테 맞추지 말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사용하는 목창은 6, 8, 12, 15, 16, 18, 21, 24, 27, 28, 32, 36, 42, 48, 49, 54, 56, 63, 64, 72, 81. 또 하나는 간혹 이런 분도 있어요. 19단을 외운다. 19단 외우지 마십시오. 19단을 부모님도 못 외우면서 애를 막 외워요. 19단은 원래 그 인도는 전 국민이 19단을 외우고요.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수도 그냥 다 쓰는 게 인도 수학입니다. 우리나라는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를 암산 처리해서 하는 중고등학교 수학 문제가 없습니다. 거듭제곱의 꼴로 제가 외우라는 그 수 이외에는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거를 하니까 도움이 되더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면 나중에 초등 4학년 때 소수들을 가리키고 외우게 시켜주고 있는데 13, 17, 19의 배수들에서 19단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위해서 19단을 외우는 것은 불필요하고요. 제가 외우라고 하는 별도의 조건들을 갖추니까 19단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19단을 그래도 외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단지 그 19단 때문에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더 많이 외웠을 때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9구단을 완벽하면 72개인데 19단을 완벽하려고 하면 400개입니다. 361개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9구단의 72개 중에 한두 개만 헷갈려도 어때요? 빠르게 알 수 없다라고 해서 완벽하게 외우려고 지금 1년 넘게 하는데 만약에 19단을 외우려면 361개를 하나도 혼동 안 되게 외워야 돼요. 그러지 않고 17, 17, 289가 안 나온다. 어떻게 해야 돼요? 17, 17이 뭐더라? 아니, 외울 땐 외워졌겠죠. 우리나라는 교육에서 안 쓴다고요. 17 곱하기 18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은 외울 때는 막 외웠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게 나오면 17 곱하기 18이 뭐였더라? 옛날에 외운 게 뭐더라? 안 외우는 이만 못합니다. 결국 뭐예요? 자신 없는 것들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을 하게 되면 작은 수들을 퍼펙트하게 줄이고 완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해주고, 이게 인간이 연습시키기가 힘들다고 해서 앱까지 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 거를 가져다가 제가 얘기하는 외우는 그 거듭제곱의 개수를 제한을 해놨는데 20 전까지 해놨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60 곱하기 60, 100까지 막 이런 것들을 막 외우게 시키면서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좋은 것이냐. 20 곱하기 20까지만 제가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뭔 소리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이거 이후에 안 쓰기 때문입니다. 그 불필요한 걸 막 외우면 어때요? 그거로 인하여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고요. 쓸데없는 거를 했기 때문에 머리가 더 나빠지고 더 많은 연습을 해야 되고 불필요한 부분들이 들어간 거죠. 최소화하고 완벽히 해야 되는 것이 연산이라는 겁니다. 두 자리하고 한 자리에서 덧셈 뺄셈의 암산력, 그리고 구구단을 2학년 때 완벽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고학년이 들었다 뭐 해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못하면 두 자릿수하고 한 자릿수 암산이 안 된다, 구구단 안 된다, 그럼 모두 다 시켰습니다. 지금 10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때문에 많은 시간들을 버렸네요. 나머지
것들도 빠른 시간 내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점점 길어져서 불안해하시고 힘드실 것 같아요. 이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숫자와 수를 구분하셔야 될 겁니다. 숫자는 0, 1, 2, 3, 4, 5, 6, 7, 8, 9까지 10개가 숫자고요. 이 숫자와 기호들을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을 수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수와 숫자를 정확히 하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5는 숫자일까요? 수일까요? 숫자도 되고 수도 되겠죠. 그런데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63. 그런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무슨 소리죠? 틀린 말입니다. 63은 뭐예요? 수지 숫자가 아닙니다. 이해되시나요? 숫자와 수를 구분해야 될 거고 2학년에서 가장 구구단과 암산력을 빠진다면 그 두 개가 된다면 그 다음으로 공부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릿수, 자릿값, 각 자리의 수, 각 자리의 숫자가 나타내는 수, 이거를 구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예요? 456. 이거 몇 자리 수예요? 그럼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십니다. 456자리요. 자리는 이게 자리인 거죠.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우리가 뭐예요? 아이들 보고 이거 읽어봐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456이에요. 이렇게 읽어요. 어디서 배웠는지. 그러면 야, 왜 4인데 400이라고 읽었어? 100의 자리라. 이거는 5잖아. 근데 왜 50이라고 읽었어? 10의 자리라. 5, 10. 이건 6인 거죠. 1의 자리니까. 이해가나요? 이거는 뭐라고요? 몇 자리 수라고요? 456자리 수라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거 간단해요. 자릿수는 세 자릿수고 자릿값은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자릿값입니다. 이해되죠? 그 각자리 숫자. 4는 뭐예요? 100의 자리의 숫자인 거고 4는 뭐예요? 400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계속 중학교 때까지 애를 괴롭히는 겁니다. 특히 초등 4학년 때까지 계속 숫자를 키워가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간혹 이제 덧셈뺄셈에 관해서 좀 어려운 문제 나온다 그러면 덧셈뺄셈의 관계를 뭐 역연산으로 설명하는데요. 이거 등식의 성질로 아이들 설명해 주는 편이 훨씬 더 좋습니다. 두 자릿수의 빼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응용하면 이런 것들 나와요. 예를 들어서 55 빼기 8 그럼 어떻게 해요? 1의 자리끼리 빼야 되니까 뭐 세로로 놔라 뭐 이거를 이제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뭐예요? 55에서 5를 8을 빼야 되는데 여기 5 있잖아요. 그러니까 5를 먼저 빼고 그죠? 3개 더 빼야 되겠네? 이게 2번 빼기로 만들어라 이런 말인 거죠. 근데 만약에 55 빼기 18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2번 빼기가 좀 안 좋잖아요. 이해가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차가 동일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아빠 나이가 55살이고 내 나이는 아니겠네. 큰형 나이가 18살이다. 그럼 아빠 나이에서 큰형 나이를 뺀다. 어때요? 아빠가 2년 후에 57살일 거고요. 형아가 2년 후에 20살일 거거든요. 그때 뭐예요? 이거 그러면 37 바로 빠지잖아요. 어때요? 아빠 나이와 형 나이는 평생 가도 37 차이입니다. 아니면 거꾸로 해도 되죠. 만약에 여기 20일 하면 작년의 나이로 빼도 되겠죠. 이렇게 빼기가 보통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알았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카드 문제를 나오는데 카드는 뭐죠? 숫자 카드? 수 카드가 아니라 숫자 카드라고 그랬습니다. 한 자리 수라는 거죠. 그 숫자 카드는 각각이 하나씩이라고 하는 거고 가장 작은 덧셈식을 만든다라고 하면 뭐예요? 가장 작은 수를 가지고 하겠죠.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해볼까요? 이게 각각의 숫자라고 해봅시다. 어때요?
가장 작은 두 자릿수하고 두 자릿수의 가장 작은 숫자. 그럼 어떻게 돼요? 가장 작은 수로 40모, 50모 해갖고, 그죠? 더하면 가장 작겠죠. 왜 12자리가 작아야 되니까. 그럼 뭐 여기 얘가 6 넣고 여기 7 넣으나 뭐 7 넣고 6 넣으나 똑같네요. 빼기는 어떨까요? 가장 큰 뺄셈식. 그럼 뭐예요? 가장 뭐예요? 큰 뺄셈식이니까 가장 큰 수 7을 여기다 놓고 또 뭐예요? 가장 작은 수를 여기다 놓고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뭐가 가장 큰 뺄셈식이 되겠어요. 그럼 나머지 뭐예요? 4하고 7을 뺐으니까 이거고 이거 쓰니까 어때요? 뭐 큰 거를 더 여기다 놔야 여기다가 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머리를 좀 써야 되는데 이런 거 다 언제 한다고요? 두 자리하고 한 자리가 잘 된 다음에 확장하는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두 자리하고 한 자리가 안 됐는데 여기 막 고민하고서 애 울리지 마시고요. 두 자리하고 한 자리가 완벽한 곳에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각과 시각은 이미 말씀드린 것 같고 원, 삼각형, 사각형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주는데 그 교과서에서는 이 정의들이 없어요. 그냥 다음과 같은 것을 원이라고 한다. 다음과 같은 것을 삼각형, 다음과 같은 것을 사각형이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처리했을 때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거는 이제 차후로 다시 정의를 제가 그 블로그에는 정의를 써놨어요. 근데 그걸 한참 설명하려면 좀 그렇고 그 한 가지는 동그라미와 원, 세모 모양과 삼각형, 네모 모양과 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 구분을 해주려면 물론 교과서에서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동그라미와 원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아이들이라 하면 2, 3학년이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도 못합니다. 왜요? 정의를 몰라요. 정의와 이것을 가지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어머님한테. 타원은 원이에요, 아니에요? 막 고민해요. 거기 타원이라고 써있으니까 원 아닐까 말이에요. 왜요? 정의 몰라서 그래요. 원의 정의대로 해야 됩니다. 삼각형, 사각형도 정의대로 맞춰서 이 모든 것을 구분해 줘야 삼각형의 정의와 삼각형의 정의가 맞지 않으면 세모 모양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줘야만 이것들이 기준이 되고 해주는데 지금 제가 중간 단계에 동그라미 모양, 세모 모양, 네모 모양이 없음으로 해서 오히려 원과 삼각형, 사각형을 구분하지 못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라는 노파심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을 굉장히 길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수학적 그 개념들을 좀 깊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걸 못하고 점차 위에 고학년 올라가면서 개념을 좀 더 깊이 설명하는 계기가 있을 걸로 믿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